안녕하세요. 자, 제5장 권리의 변동 부분을 보겠습니다. 총설에서 이제 권리 변동이 되기 위해서 법률 관계라는 말이 나오죠. 법률 관계가 무엇인지 이게 2번에 한번 봐볼까요? 법률 관계 변동에서 법률 관계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그 결과가 되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한다.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개념을 알아놓으라는 얘기고, 뒤쪽에 의사표시에 관한 그런 내용에서 그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 권리 변동의 모습, 권리 발생 변경 소멸, 이걸 권리 변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권리 발생 측면에서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죠. 그래서 원시 취득은 그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건 뭐예요? 전에 없던 게 새로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저 건물을 신축하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옆에 예문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승계취득. 승계취득은, 누군가의 권리를 승계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타인의 권리에 기초해서 취득하는 것. 이걸 승계취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개념을 생각하면 이거 용어 이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승계취득에는 이제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로 나눠지는데,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는 그 권리자한테 속하고 있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것. 예를 들어서 매매, 토지의 매매. 그러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그 부동산이 이전하면서 뭐 성질이 달라집니까? 성질은 같죠.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 뿐이죠. 뭐 상속도 마찬가지고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데 그 상속인들한테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 즉 모든 재산이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죠. 이에 반해서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소유권에 기초해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구권리자는 그대로 권리를 가지고요. 신권리자가 구권리자가 가지는 권능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 사용수익, 처분권과 같은. 그래서 이제 그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으면 그 설정자가 소유자겠죠. 일반적으로 그 소유자로부터 그 사용 수익할 권능을 이렇게 넘겨받는 것이고요. 저당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처분 권능을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라는 게 있어요. 특정 승계는 개개의 권리가 각각의 취득 원인에 의해 취득되는 것. 그러니까 매매는 매매 계약에 의해서 취득되죠. 그런데 포괄 승계는 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다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 그런 것이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이 개시돼서 비상속인의 모든 그 적극재산, 소극재산, 이게 이제 채권 채무 관계,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승계돼 버립니다. 그래서 뭐 옆에 상속, 회사 합병은 포괄 승계에 의한 권리 취득인 경우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괄 승계 예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상속하고 회사 합병. 이거 두 가지니까. 두 번째로 권리의 소멸. 소멸이란 거는 뭐 권리가 뭐 이탈하거나 있던 권리가 소멸하거나 상실하는 것, 이런 거겠죠. 이 부분은 그냥 한번 보시고요. 권리 변동이라는 거는 뭐 주체나 내용이나 작용 등에서 변경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권리 발생 측면의 개념, 이전적, 설정적 승계, 그리고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권리 변동의 원인을 한번 볼까요? 법률 요건, 법률 사실 이런 게 나오죠.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또는 구성 요건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구체적 생활관계가 추상적인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구체적인 법률 관계가 되고, 그에 대한 법률 효과가 구체화돼서 법률 관계의 변동, 그 권리의 변동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X라는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해봐요. 이 사람은 매도인이고요. 이 사람은 매수인이죠. 그러면 원래 이 사람 소유였잖아요. 그죠? 그 소유를 이전할 의무, 부동산의 소유권 의무라는 게 있죠. 이에 반해서 을은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매매 대금. 의무라는 것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래 소유권 이전이라는 법률 요건에 따른, 그죠? 법률 요건, 그 의무,
이전해야 될 의무라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매매대금 지급이라는 법률 요건에 대한 매수인의 의무, 법률 효과가 발생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법률 요건으로서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일반적으로 이제 권리 변동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의사표시나 법률 행위에 따른 거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게 있어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거는 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 행위,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법률 사실을 볼까요?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거친 것이 법률 요건인데요. 법률 요건을 완성하기 위해 구성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법률 요건의 내부에 있는 개개의 사실이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밑에 그 법률 사실의 분류가 있죠. 이 표가 그 예전 시험 문제, 초창기 시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지금도 뭐 안 나오라는 법은 없고, 지금은 이제 문제가 조금씩 길어지고, 그 기존에 출제됐던 거에서 조금씩 심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분류, 이런 거는 기초적인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설명드린다기보다도 이걸 자주 보셔가지고, 이 카테고리가 어디에 속한다. 그 개념을 이해하면은, 하고 그 뜻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용태와 사건으로 분류되고, 용태는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로 분류되죠. 그러면 그 용태가 내용이 많으니까 사건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출생, 사망, 실종, 물건의 자연적 발생, 소멸, 뭐 이런 거는 안 나올 것 같고, 기간, 경과, 시효, 제척기간, 시효나 제척기간이나 또는 부당이득, 과실의 분리, 혼합의학, 혼동, 뭐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외부적 용태에 적법행위, 위법행위가 있죠. 그리고 적법행위 내에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가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비표현행위가 사실행위죠. 그래서 표현행위에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그리고 비표현행위, 사실행위는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을 보면 유실물 습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에 해당한다? 아니죠. 유실물 습득 어디 있습니까? 준법률행위, 중비표현행위, 중순수사실행위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를 따라가서 큰 카테고리가 어디인지, 그 이하 소 카테고리가 어디인지를 기억을 해서 문제를 맞추는 그런 형식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2절 법률행위. 자, 두 번째 법률행위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법을 좀 이해를 하려면 기억을 하셔야겠죠. 여기에 이제 아까 봤던 법률 효과와 법률 요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본 겁니다. 자, 법률행위라고 하면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죠? 그래서 예를 한번 볼까요? 유언은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지만, 그렇죠? 유언자, 보통 이제 사망할 때 그 사망하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유언하는 사람의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생기지만, 매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청약의 의사표시. 뭐 매수인이 이 X라는 부동산을 사겠다 하고 청약을 하면, 그래, 내가 그거 팔게 하고 승낙을 해야만 이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자의 대립하는 대응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옆에 그 지문들이 이러한 법률행위 개념을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시험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한번 보시면은 그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그 자체는 아니죠.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행위도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된다? 아니죠. 법률행위. 사실행위하고 법률행위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률행위의 법률 효과는 법률에 규정한 내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아니죠. 이게 이제 준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거. 법률행위가 발생하려면, 성립되려면 적어도 2개 이상 법률 사실이 필요하다? 아까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단독의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바뀌는구나, 포인트를 주면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성질은 이제 추상화 개념이고요. 목적적 행위이고, 그리고 의사표시와 관계에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죠?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법률행위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제 성질에 따라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법률행위 개념 한계. 의사표시를 공통 요소로 하지만 내용 성질이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통일적으로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어떤 거든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있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한계점이라든가 제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사적 자치는 개인이 법질서 한계 내에서 자기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자유로이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 105조는 이 점을 간접적으로 선언한다. 105조가 임의규정이거든요. 즉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는 그 의사표시한다. 그러니까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이 강행규정이거든요. 그것과 관계없는 규정,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다. 이게 이제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사적 자치의 표현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법률행위 요건을 한번 볼까요? 이제 요건은 법률행위가 완전하게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야 되고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먼저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효력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게 다 갖춰져야만 유효한 법률행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유무효는 법률행위 성립을 전제로 한다는 점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103조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권한을 넘은 권한의 법률행위 이건 대리권 남용 이게 아니고 그 표현 대리라는 부분이거든요.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무조건 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그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겠죠. 선량 북소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그런 내용 그런 게 있어야만 되겠죠. 그리고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법률행위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 효력 요건의 부존재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항상 그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게 그 민사소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자기가 주장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 자가 그 내용을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면은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 발생한 사실을 항변을 한다든가 소멸을 주장하게 되면 그 소멸을 주장하고 거절을 주장하는 자가 거기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입증 책임이 분배가 돼 있으니까 이걸 기본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사례가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을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